그림 한 점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평생 동안 행복이라는 감정, 그 즐거운 순간을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했던 한 화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피에르 오규스트 르누아르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시작은요, 그의 대표작이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이 작품,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입니다. 와, 정말 빛과 움직임, 그리고 순수한 행복감이 어우러진 걸작이죠. 마치 19세기 파리에 가장 완벽했던 어느 오후를 사진 찍듯이, 아니, 그보다 더 생생하게 포착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반짝이는 순간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사실 한 명의 천재 예술가가 아니라요. 당시 미술계에 정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던 한 무리의 친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람, 1841년에 태어난 피에르 오그스트 르누아르입니다. 처음엔 도자기 공장에서 접시에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리에 있는 샤를 글레르라는 화가의 작업실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곳은 뭐랄까, 기존의 미술에 만족하지 못했던 아주 반항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평생을 함께할 예술적 동지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죠. 클로드 모네, 알프레드 시슬리, 프레드릭 바지유.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둡고 칙칙한 작업실에서 상상으로 그리는 건 그만두자. 밖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생생한 빛과 색,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자.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빛을 그리자라고 외쳤던 이 인상주의 그룹 안에서도 르누아르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지점이죠.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1869년에 라 그르누에르라는 당시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던 강가의 한 휴양지에서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르누아르가 이 그림을 혼자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 그의 절친 클로드 모네가 나란히 이제를 펴고 똑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네는 물결에 반사되는 빛의 찰나를 포착하는 데 온 신경을 썼어요. 풍경이 주인공인 거죠. 하지만 르누아르는요. 그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교감하는 그 순간의 에너지, 그 감정을 그려낸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쁨의 순간에 집중했던 르누아르의 예술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한 작품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876년에 완성된 이 거대한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마치 몽마르트 언덕에서 열린 신나는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 같죠. 재미있는 건 이 그림 속 인물들이 대부분 르누아르의 실제 친구와 지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고 활기찬 느낌을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에는 전통적인 미술 규칙을 완전히 깨버린 세 가지 혁신적인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햇빛의 파편이에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마치 점처럼 흩뿌려서 그림 전체가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줬죠. 둘째, 검은색의 추방입니다. 그림자를 그릴 때 검은색을 아예 쓰지 않고 대신 짙은 파란색이나 다른 색들을 섞어서 표현했어요. 그림자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빛의 민주화입니다. 빛이 특정 주인공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림 속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치게 그렸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이런 놀라운 기법들은 단순히 그림 좀 잘 그려볼까 하는 기술적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르누아르의 아주 확고한 예술 철학이 깔려 있었어요. 르누아르가 직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고요.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림까지 불쾌하게 그릴 필요가 있냐는 거였죠. 예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위안을 줘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을 그리는 철학이 당시에는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미술계의 주류였던 살롱에서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을 보고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하면서 비웃고 외면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따로 열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작품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행복을 향한 그의 여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햇빛을 그리려던 초기 실험에서부터 사람들 사이의 교감을 포착하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에 담아내기까지 각 작품이 그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결국 르누아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들, 친구들과의 대화, 햇살 좋은 날의 산책,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 바로 깊고도 아름다운 행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르누아르는 햇살이 쏟아지던 파리의 어느 오후, 춤추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 어디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고 계신가요?